자, 2020학년도 6평 문제였고요. 자, 나영 20번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지금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좀 배려를 해준 거예요. 이 문제가 만약에 주관식으로 바뀌었으면 오답률이 엄청 높았겠지. 이게 아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객관식이어도 10이라는 답이 보기에 있었으면 굉장히 그것도 이제 오답률 높아졌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F1의 최대값이지. 그러니까 F1의 최대라고 하는 건 fx가 정해지지 않은 형태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fx의 모양이 좀 유동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얻어지는 정보랑 여기서 얻어지는 정보가 다를 텐데, 일단 하나는 무한대로 가고 하나는 0으로 가니까 이게 무한대로 가는 테마랑 0으로 가는 테마가 그 극한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우리 리미트 x가 이제 0으로 간다라고 하는 테마는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밑에가 x의 n승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 fx라고 써있다면 이거의 뜻 자체가 fx의 x의 n제곱의 개수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 이유는 결국에는 x가 0으로 가니까 밑에 0인자가 그러니까 0으로 만드는 인수가 n개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것은 위에 있는 fx를 x의 n승으로 묶었을 때 결국 우리가 다 이거보다 차수 높은 애들은 다 0으로 가고 x에다 0 집어넣으면 나머지 남는 이 세모가 최종적으로 이거의 값이 될 텐데, 물론 이 세모는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어쨌든 최종적으로 남는 애는 fx의 xn승의 개수인 요 세모일 테니까, 그래서 요거 자체를 묻는 것이 fx의 xn승의 개수일 거고, 즉 최저창의 개수를 묻는 문제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지, 수렴을 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4라고 하는 것은 fx의 xn제곱의 개수가 얼마구나? 4구나. 그리고 이거보다 더 차수가 낮은 건 존재하지가 않는구나. 이거보다 더 높은 건 뭐가 존재하는지 모르겠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요건데, 자, 요거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우리가 무한대를 집어넣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뭐 약간 이런 식이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인데 이것이 수렴하는 값이려면 위아래의 최고차항이 똑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힘이 똑같아야 되고, 그랬을 때 최고차항으로 나눠졌을 때 개수비가 6이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위의 식은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지. 위의 식은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결국 n에 따라서 뭔가 막 바뀔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자연수 n이 존재한다고 했고, 특별히 자연수 n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씩 해봐야 돼요. 자,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 n에다가 1을 넣게 되면은 우리가 fx의 모양이 자동적으로 뭐라 해야 되지?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n에다가 1을 넣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이렇게 뭐가 생기겠지. 근데 이게 6이라고 하는 건 위에 최고창이 6x 제곱이어야 돼. 그럼 일단 이 녀석 없어져야 되니까 4x 세제곱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냥 놔두면 4x 세제곱이 최고창일 거 아니야. 그리고 없어지고 6x 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3x 제곱을 갖고 있어야겠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n에다 1을 넣었으니까 이건 x 1승분의 fx니까 최저차항은 4x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놀랍게도 식이 그냥 다 결정돼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2일 때의 fx 한번 살펴봅시다. fx는, 자, 그러면 이 밑에 거 보니까 일단은 n이 2일 때는 x제곱분의 fx가 4니까 4x 제곱이 최저차일 거고, 그 다음에 n에다 2를 넣어보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6x 세제곱이 있어야 돼. 최고차항이어야 돼, 이거에. 그러면 얘는 10x 세제곱이 있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플러스 3x 제곱이 있는데 얘는 신경을 써야 될까 안 써도 상관없을까? 상관없겠지. 그쵸? 우리는 얘는 이 값에 전혀 영향을 안 주고 오직 얘만 봤을 때 최저차항은 x제곱차항의 개수가 4여야 된다는 건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됐고, 자, 그 다음에 n이 얼마고? 3이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fx 우리가 취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 3을 넣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녀석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x 4제곱 플러스 1이니까 그냥 얘는 6x 4제곱으로 시작해버리면 돼. 그쵸? 뒤에는 얼마든지 상관이 없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직 중요한 게 n에다가 3을 넣게 되면은 x의 세제곱분의 fx가 4니까 4x 세제곱을 최저차항으로 갖고 있고 더 이상 없어야겠죠. 그리고 n이 4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fx는 6x 5
4x 4 이런 식으로 패턴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f1의 최대지 1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개수들의 합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개수들의 합이 얼마예요? 11이고 여기서는 14, 여기서는 10 이후에도 계속 10이겠죠. 그래서 최대 값은 얼마다? 14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배워야 될 요소는 뭐냐면 결국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그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뭘 물어보냐면 최고차항을 추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저차항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받아 먹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4다. 됐죠?